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꼼꼼히 지금 분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를 떠나서 어떤 후보가 됐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개혁, 정치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이를 싸가지가 없느니 별별 비판을 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 의원 지난번에 국회의원 출마 공식 선언을 할 때도 화성에 있는 그 공원에서 시간도 평일날 2시경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2시에 공원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몇 사람 앞에 세워놓고 당당하게 출마 선언했습니다. 사람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도심으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소를 빌리거나 동원하면 그것이 다 돈입니다.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돈 안 쓰는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를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공원에서 합니다.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앰프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번 대통령 출마 선언도 홍대 공원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의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출력이 작은 스피커를 빌렸다가 그 스피커를 다시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그 스피커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만큼 이준석 의원은 돈 안 드는 선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빌리면 다 빌리는 그 대관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공원에서 하면 마이크만 한 대 빌리면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동원을 하지 않아도 이준석이 하는 기자회견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 정치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기조 연설문을 좀 길게 읽기는 했습니다. 본인은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 투쟁했다. 그렇게 투쟁해온 정치 경력이 벌써 14년이 됐다. 자기는 현실 정치에, 이 정치 풍토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있는 대로 내왔다. 고난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미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를 느꼈고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힘있는 초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주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반지성과 지성의 전쟁이어야 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음모론에 가깝다. 우리는 음모론과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광우병을 가지고 뼈송송이라는 그런 또 음모론도 또한 있었다. 또 안보를 가지고 분열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의 정치는 지성이냐 반지성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 토론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우리는 연공서열을 없애야 된다. 즉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정치건 사회생활이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연공서열로 젊은이들을 가스라이팅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이가 벼슬입니까? 한번 고시에 합격한 것이 벼슬입니까? 왜 그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법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카르텔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의원 주장에 내가 공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올림픽 갈 때 올림픽 선수를 뽑을 때 성적 순으로 뽑습니까? 나이 순으로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실력 순으로 뽑아서 외국의 올림픽에 내보내야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판이 됐건 공직이 됐건 연공서열로 우리 젊은이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다. 암호화폐 같은 것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 우리가 기술이 지금 계속 뒤떨어지고 있다. 즉 교육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복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25만원, 이재명이가 25만원씩 논아준다는 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 정책이다. 일시 행복한 것이 이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 나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당대표가 됐다. 내 실력으로 국회의원도 됐다. 그렇다면 덩어리가 작은 개혁신당이지만 덩어리가 작은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이러한 모델, 신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이 이준석 의원의 포부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정치, 반지성적 음모정치, 부정선거, 이걸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지 마라. 그러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전한길 열사 공개적으로 나와서 밤샘 토론이라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 부정선거 가지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문제도 다시 정립해야 된다. 또 국가 조직, 정부 조직도 여가부하고 노동부를 합쳐서 노동인권부로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장했지만 여가부만 없애는 걸로 어느 순간 이게 변질돼 있더라. 감사원도 국회에 소속돼야 된다. 그렇죠. 감사원이 뭡니까? 정부의 돈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권력을 행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나 없나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감사원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렇게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경우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바람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풍토는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지금 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정당이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킹메이커와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제처럼 총리를 해도 좋겠다. 런닝메이트로서 총리와 대통령 런닝메이트를 만들어서 하면 민주당 저것들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막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준석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